차가 좋네요, 사장님. 안 돼! 고작 10,000원 벌려다가 수천만 원 잃게 생겼습니다. 인생이 지치네요. 눈이 펑펑 내리는 날, 바닥은 제 마음처럼 얼어붙었습니다. 손님 차를 몰고 언덕길을 올라가는데 바퀴가 미끄러졌습니다. 핸들을 꺾는 순간 차가 돌았습니다. 전봇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손님의 고급 차량, 수리비 견적이 나왔습니다. 1,200만 원, 보험 한도 초과, 800만 원은 제가 내야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빚이 생겼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대리운전을 하실 때 신중하게 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당신의 노후 자금을 지켜드립니다. 중견기업에서 30년 일했습니다. 아침 8시 출근, 저녁 7시 퇴근, 주말에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3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야근도 가끔 했고 회식도 적당히 했고 승진도 남들만큼 했습니다. 부장까지 달았습니다. 더 올라가지는 못했지만 그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와 아들 하나, 아들은 작년에 취직했습니다. 중소기업이지만 안정적인 곳이라 다행이었습니다. IT 쪽이라 월급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들 뒷바라지는 끝났다 싶었습니다. 대출 조금 남은 아파트 한 채. 서울 외곽이지만 평수는 넉넉했습니다. 32평. 네 식구 살기에 충분했는데 이제는 부부 둘이 살기에 넓었습니다. 퇴직금으로 노후 자금 좀 모아뒀습니다. 억대까지는 아니지만 몇 년은 버틸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남들 보기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큰 부자는 아니지만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정도. 그 정도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54대. 회사가 구조조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인원을 줄여야 한다고요.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 제게 일어났습니다. 고참들부터 내보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월급이 적으니까 남기고 월급 많이 받는 고참들을 자르는 거였습니다. 인사팀장이 면담하자고 했을 때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앉으라고 하더니 한참을 뜸을 들였습니다. 그러다가 말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30년 다녔는데 정리하는데 보름도 안 걸렸습니다. 인사팀에서 면담하고 퇴직금 정산하고 짐 싸서 나오고 허무했습니다. 30년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마지막 날 사무실을 나서는데 아무도 인사를 안 했습니다. 다들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다음이 자기 차례일 수 있으니까요. 처음 2달은 쉬었습니다. 그동안 못 쉬었으니까요. 아침에 늦잠도 자고 낮에 산책도 하고 아내랑 근교 여행도 다녔습니다. 평일에 여행 가니까 사람도 적고 좋았습니다. 이게 은퇴 생활인가 싶었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새벽같이 일어나서 출근하느라 못 누린 것들을 누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밀린 드라마도 보고 읽고 싶었던 책도 읽고 오후에 낮잠도 잤습니다. 아내가 좋아했습니다. 맨날 회사에만 있더니 이제야 사람 같다고요. 석 달째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들어오는 건 없는데 나가는 건 매달 똑같았습니다. 관리비 30만 원, 보험료 40만 원, 통신비 10만 원, 생활비 100만 원. 아내 용돈, 경조사비, 갑자기 생기는 지출들. 한 달에 200만 원은 나갔습니다. 많이 쓰는 달은 250만 원도 나갔습니다. 줄이려고 해도 고정 지출이 있으니까 한계가 있었습니다. 보험을 해지할 수도 없고 관리비를 안 낼 수도 없고 퇴직금이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많다고 생각했는데 계산해 보니 5년이면 바닥이었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씩 쓰면 1년에 2,400만 원. 5년이면 1억 2천. 딱 떨어졌습니다. 연금은 60부터 나옵니다. 4년을 버텨야 했습니다. 4년 동안 수입 없이 버티면 퇴직금이 다 떨어집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하나? 아들한테 손 벌려야 합니다. 그건 싫었습니다. 자식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했는데 이제 와서 자식한테 손 벌리면 그동안 뭐 한 겁니까? 재취업을 알아봤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50 넘으면 서류에서 떨어집니다. 이력서를 수십 군데 넣었는데 연락 오는 곳이 거의 없었습니다. 면접까지 간 게 손에 꼽습니다. 3군데 갔습니다. 가봤자 경력은 좋은데 나이가. 이런 말만 듣고 돌아왔습니다. 한 군데는 대놓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50대 분을 뽑기가 좀 그렇습니다. 젊은 팀장 밑에서 일하셔야 하는데 불편하지 않으시겠어요? 불편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안 뽑아줬습니다. 경비, 주차관리 같은 것도 알아봤습니다. 월급이 15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거기도 경쟁이 심해서 쉽게 안 뽑아줬습니다. 경비도 자리가 없다고 하더군요. 대기자가 줄을 서 있다고요. 30년 경력이 그 정도 값어치인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부장 소리 들으면서 일했는데 후배들이 고개 숙이고 인사했는데 지금은 경비 자리도 못 구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11월 말이었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지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집에서 뒹굴거리다가 유튜브를 켰습니다. 요즘 할 일이 없으니까 유튜브만 봤습니다. 알고리즘이 영상 하나를 띄웠습니다. 50대 아저씨의 대리운전 리얼 수익 공개. 썸네일에 현금 다발 사진이 있었습니다. 하루 25만 원, 월 500 가능. 그런 글씨가 박혀 있었습니다. 조회수가 80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보는 영상이구나 싶었습니다. 영상을 눌렀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대리운전은 초기 비용이 거의 안 든다. 앱만 깔면 된다. 면허증만 있으면 된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만 일할 수 있다. 하루 4-5시간만 뛰어도 20만 원은 번다. 출퇴근 시간 내 맘대로. 상사 눈치 안 봐도 된다. 회식 안 해도 된다. 내가 사장이다. 영상 속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직장 다닐 때보다 훨씬 낫습니다. 스트레스도 없고요. 제 시간 제가 정하니까요. 오늘 컨디션 안 좋으면 안 나가면 됩니다. 비 오면 집에 있으면 됩니다. 누가 뭐라고 안 해요. 제가 사장이니까요. 댓글에는 저도 시작하려고요. 희망이 생겼습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같은 글이 가득했습니다. 좋아요가 10,000개가 넘었습니다. 관련 영상을 더 찾아봤습니다. 대리운전 한 달 500만 원 실화. 50대 은퇴자의 제2의 인생. 퇴직 후 대리운전으로 월 600번 썰. 대리운전 일주일 수익 공개 논란 주의. 비슷한 내용이 수십 개였습니다. 다들 잘 번다고 했습니다. 자유롭다고 했습니다. 직장 다니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스트레스 없다고 했습니다. 건강해졌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에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나 대리운전 해볼까 생각 중이야. 아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리운전이요? 갑자기요? 유튜브에서 봤는데 괜찮아 보여. 초기 비용도 안 들고 시간도 자유롭대. 하루에 몇 시간만 뛰면 20만 원 번다더라. 한 달이면 4,500은 된대. 아내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근데 그거 밤에 하는 거잖아요. 위험하지 않아요?
이상한 사람도 만날 수 있고. 괜찮아. 손님 차 운전하는 거니까. 택시처럼 모르는 사람 태우는 것도 아니고. 몇 시간만 하면 되고. 주말만 해도 된대.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매달 통장 잔고 줄어드는 거 보면서 불안했거든요. 아내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퇴직금 다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며칠 더 얘기하다가 결국 한번 해보자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유튜브 영상들이 현실과 얼마나 다른지. 경기가 어려워지면 콜 부르던 손이 대리 일하러 나온다는 걸, 겨울밤 눈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시장이 이미 무너지고 있다는 걸.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밤잠을 지키는 작은 행운이 될 수 있습니다. 결심이 서자 움직임이 빨라졌습니다. 12월 초였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첫눈이 내렸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겨울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유튜브에서 본 대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대리운전은 초기 비용이 거의 안 든다고 했으니까요. 앱만 깔면 된다고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건 앱 설치였습니다. 카카오 대리, 티맵 대리, 로지 대리, 다른 앱까지 유튜브에서 여러 개 깔아놓으라고 했습니다. 어디서 콜이 올지 모르니까요. 한 앱에만 의지하면 콜이 안 올 수 있다고요. 3개에서 4개는 깔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회원 가입을 하고 운전면허증을 올렸습니다. 무사고 경력 증명서도 제출했습니다. 30년 동안 사고 한 번 안 냈습니다. 그게 자랑이었습니다. 안전운전이 몸에 배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사가 통과됐습니다. 이틀 걸렸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보험도 들어야 했습니다. 대리운전자 보험. 손님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 나면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앱에서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 단위로 빠져나간다고 했습니다. 10,000원에서 30,000원 사이. 나이가 많으면 비싸다고 했습니다. 50대 중반이니까 20,000원 정도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가입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보험 한도가 있다는 걸, 비싼 차는 한도를 초과한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동수단도 필요했습니다. 손님 차를 목적지까지 운전해서 가면 거기서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와야 하니까요. 대중교통이 끊긴 시간에는 걷거나 뛰어야 합니다. 유튜브에서 전동 킥보드를 추천했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샀습니다. 55만원짜리. 접어서 손님 차 트렁크에 넣을 수 있는 거였습니다. 배터리가 오래 가는 거로 골랐습니다. 한번 충전하면 40km는 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겨울에는 배터리 효율이 떨어진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추우면 30km도 안 간다고 하더군요. 작은 가방도 샀습니다. 보조 배터리, 물, 간식 넣어 다니라고 했습니다. 밤새 뛰려면 체력 관리가 중요하다고요. 핫팩도 샀습니다. 겨울이니까요. 장갑도 샀습니다. 킥보드 타려면 손이 시리다고 했습니다. 총 지출. 킥보드 55만원, 가방이랑 잡비 7만원, 합계 62만원. 유튜브에서 말한 것보다는 좀 들었지만 그래도 적은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치킨집 창업하려면 몇천만원 드는데 60만원이면 싸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시작만 남았습니다. 첫 출근 전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긴장됐습니다. 30년 만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거니까요. 퇴직하고 나서 처음으로 설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일부터 진짜 사장님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대리기사를 사장님이라고 부르던 게 떠올랐습니다.
개인 사업자니까요. 내가 사장이고 내가 직원이고 누구 눈치 안 보고 일할 수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맨날 윗사람 눈치 봤는데 이제는 내가 결정하면 되는 거니까요. 카페에서 정보를 더 모았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들이 모이는 온라인 카페. 가입해서 글을 읽었습니다. 회원이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만큼 대리운전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겠죠. 금토가 대목이다. 강남 홍대 쪽이 콜 많다. 밤 10시에서 새벽 1시가 골든타임이다. 처음에는 조금 헤매도 요령 생기면 괜찮다. 겨울에는 대목이다. 연말 회식 시즌이니까. 그런 글들이 있었습니다. 겨울이 대목이라는 말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연말이니까 회식 많을 거고 술 마시는 사람 많을 거고 좋은 시기에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중에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요즘 콜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기사가 너무 많아졌어요. 눈 오는 날 조심하세요. 사고 나면 끝입니다. 비싼 차 콜은 걸으세요. 보험 한도 초과됩니다. 그 글을 보고 좀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댓글에 누군가 이렇게 썼습니다. 겁주지 마세요. 조심하면 돼요. 30년 무사고면 실력이 있는 거죠. 그 말을 믿었습니다. 30년 무사고. 그게 제 자랑이었으니까요. 그때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몰랐습니다. 눈길에서는 실력이 아니라 운이라는 걸, 비싼 차 사고 나면 인생이 바뀐다는 걸. 아내가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나가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금요일이니까 콜 많을 거야. 연말이기도 하고. 근데 요즘 날씨가 많이 춥던데. 눈 온다고 하던데. 괜찮아. 차 안에서 운전만 하면 되니까. 밖에 오래 있는 것도 아니고. 조심해요. 밤이니까. 빙판길 조심하고. 걱정 마. 30년 무사고야. 금방 적응할 거야. 그렇게 말했습니다. 첫 출근 전날. 설렘 반 긴장 반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하늘이 흐렸습니다. 일기예보에서 주말에 눈이 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첫 출근. 12월 둘째 주 금요일. 저녁 9시. 집을 나섰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영하 5도. 입김이 나왔습니다. 두꺼운 패딩을 입었습니다. 핫팩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장갑도 꼈습니다. 아내가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조심해요. 날씨가 추우니까. 응. 금방 올게. 연말이라 콜 많을 거야. 차를 몰고 강남 쪽으로 갔습니다. 유튜브에서 강남이 콜 많다고 했으니까요. 근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앱을 켰습니다. 화면에 대기 중이라고 떴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첫 콜을 기다렸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콜이 없었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콜이 없었습니다. 괜찮아. 금요일이니까 곧 올 거야. 연말이잖아. 30분이 지났습니다. 차 안이 추웠습니다. 히터를 켜면 기름값이 나가니까 끄고 있었습니다. 유튜브에서 대기할 때 히터 끄라고 했거든요. 기름값 아끼려면요. 핫팩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때 알림이 울렸습니다.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강남역 근처에서 서초구까지. 예상 금액 14,000원. 첫 콜이었습니다. 얼른 수락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출발지로 갔습니다. 술집 앞이었습니다. 네온 사인이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40대 남자분이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회식 후인 것 같아 약간 취해 보였습니다.
대리 불렀어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차가 저기 검은색이야. 벤츠. 벤츠였습니다. E클래스. 긴장됐습니다. 비싼 차라서 조심해서 운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손님이 조수석에 탔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많이 취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서초구 반포동이야. 내비에 찍어줄게. 네, 알겠습니다. 조심해서 운전했습니다. 긴장해서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속도도 천천히 냈습니다. 빨리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서초구 아파트까지 25분 걸렸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여기입니다. 수고했어.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손님이 내렸습니다. 결제가 완료됐습니다. 앱에 14,000원이 찍혔습니다. 첫 수입이었습니다. 뿌듯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처음으로 돈을 번 거였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강남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트렁크에서 꺼냈습니다. 접혀 있던 걸 폈습니다. 헬멧을 썼습니다. 밖이 추웠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킥보드를 타고 달렸습니다. 손이 시렸습니다. 장갑을 꼈는데도 시렸습니다. 얼굴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강남까지 40분 걸렸습니다. 도착하니 11시 10분이었습니다. 1시간 10분 동안 번 돈이 14,000원. 거기서 앱 수수료 20%가 빠집니다. 2,800원. 보험료는 하루 단위로 빠집니다. 오늘 일하니까 2만원. 실제로 손에 남는 건 11,200원. 거기서 오늘 보험료 2만원 빼면 마이너스. 근데 그때는 그런 계산을 안 했습니다. 첫 콜이니까 그냥 기뻤습니다. 내일 더 뛰면 되지. 그날 밤 새벽 2시까지 뛰었습니다. 콜을 4건 잡았습니다. 첫 번째 콜 14,000원. 서초구. 두 번째 콜 12,000원. 강남. 이거를 더해서 총 운송료 59,000원. 수수료 20% 11,800원. 보험료 2만원. 실수령 27,200원. 5시간 일하고 27,000원. 시간당 5,400원. 최저임금이 10,000원 넘는 시대에 집에 돌아오니 새벽 3시였습니다. 아내는 자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씻고 누웠습니다. 온몸이 피곤했습니다. 다리가 저렸습니다. 킥보드 타고 다니느라 손이 꽁꽁 얼었습니다. 허리도 아팠습니다. 오래 앉아서 운전해서 그런가? 하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첫날이니까 적응하면 나아지겠지. 요령이 생기면 콜도 더 잡을 수 있겠지. 다음 날 토요일도 나갔습니다. 토요일은 콜이 좀 더 있었습니다. 연말이라 그런지 술자리가 많은 것 같았습니다. 5건을 잡았습니다. 총 운송료 72,000원. 수수료 14,400원. 보험료 2만원. 실수령 37,600원. 이틀 합쳐서 64,800원. 유튜브에서 본 하루 25만원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틀 합쳐도 유튜브 하루 수입의 4분의 1밖에 안 됐습니다. 하지만 주말만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한 달이면 25만원 정도. 많지는 않지만 용도는 되겠다. 한 달만 버텨보자. 요령이 생기면 달라지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눈이 올 거라는 일기예보를 봤습니다. 다음 주에 눈이 많이 온다고 했습니다. 눈 오면 콜이 더 많겠지. 택시 잡기 힘드니까 대리 부르는 사람 많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12월이 끝나고 1월이 됐습니다. 콜이 점점 줄었습니다. 연말에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회식 시즌이니까요. 송년회다 뭐다 해서 술자리가 있었습니다. 금토에 나가면 5건에서 6건은 잡았습니다. 1월 들어서 확 줄었습니다. 새해가 되니까 사람들이 술을 안 마시더군요. 새해 다짐이라면서 금주한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회식도 없었습니다. 연초라 다들 바쁘다고 했습니다. 첫 주에는 주말 이틀에 9건 잡았습니다. 둘째 주에는 7건, 셋째 주에는 5건, 넷째 주에는 4건. 왜 이러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유튜브에서는 꾸준히 나가면 된다고 했는데 금요일 밤 10시 강남역 앞에 섰습니다.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금요일 밤이면 거리가 북적였다고 했습니다. 술집마다 사람이 넘쳐나고 택시 잡으려는 사람들로 인도가 가득 찼다고요. 기사들 사이에서는 골든타임이라고 불렀습니다. 밤 10시에서 새벽 1시, 이 시간에 콜이 쏟아진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택시보다 빈 가게 셔터가 더 많았습니다. 임대 현수막이 붙은 건물이 한 블록에 5개씩이었습니다. 불 꺼진 술집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영업 중인 가게도 손님이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밤 9시면 문 닫는 가게가 수두룩했습니다. 카페에서 봤던 글이 떠올랐습니다. 손님이 없어서 일찍 닫는다고, 저녁 장사 포기한 식당이 늘었다고, 전기세 내느니 차라리 문 닫는 게 낫다고, 술집이 문을 닫으면 대리운전 콜도 없습니다. 당연한 이치였습니다. 앱을 켜고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콜이 없었습니다. 추웠습니다. 영하 10도. 차 안에서 히터를 켜고 기다렸습니다. 기름값이 나가지만 안 켜면 얼어 죽을 것 같았습니다.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겨우 콜 하나가 떴습니다. 강남에서 용인까지 예상 금액 32,000원. 거리가 멀었습니다. 용인까지 가면 돌아오는 데만 1시간 반은 걸립니다. 새벽에 대중교통도 없으니까 킥보드로 달려야 합니다. 영하 10도에 망설였습니다. 카페에서 이런 콜을 똥콜이라고 부르는 거 봤습니다. 거리에 비해 돈이 안 되는 콜. 예전 같으면 거들떠도 안 봤을 콜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콜이라도 잡아야 했습니다. 2시간 기다려서 이거 하나 뜬 거니까요. 수락 버튼을 눌렀습니다. 출발지로 갔습니다. 손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대 남자. 회식 후인 것 같았습니다. 용인이요? 멀어서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차가 제네시스였습니다. GV80, 비싼 차였습니다. 긴장하면서 운전했습니다. 용인까지 45분 걸렸습니다. 고속도로를 탔습니다. 손님은 조수석에서 잠들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손님을 깨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아, 네. 수고하셨어요. 결제가 완료됐습니다. 32,000원. 거기서 다시 강남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새벽 1시. 대중교통은 끊겼습니다. 킥보드를 펴고 국도로 나섰습니다. 어두웠습니다. 가로등이 듬성듬성 있었습니다. 작은 후미등 하나에 의지해서 달렸습니다. 춥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영하 10도의 바람을 맞으면서 달렸습니다. 손이 얼었습니다. 장갑을 꼈는데도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얼굴이 칼로 베이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추워서 나오는 눈물. 대형 트럭이 옆을 지나갔습니다. 바람에 몸이 휘청이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이러다 죽겠다 싶었습니다. 이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시간 반을 달려서 강남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2시 반. 온몸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안 움직였습니다. 따뜻한 편의점에 들어가서 30분을 녹였습니다. 총 소요 시간 4시간. 운송료 32,000원. 수수료 6,400원. 보험료 2만원. 실수령 5,600원. 4시간에 5,600원. 시간당 1,400원. 편의점에서 컵라면 하나 사 먹을 돈이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한 달 동안 번 돈. 총 운송료 26만원. 수수료 52,000원. 보험료 16만원. 실수령 48,000원. 한 달에 48,000원. 하루 종일 마트에서 알바해도 8만원은 법니다. 뭘 하고 있는 거지? 카페에 들어가 봤습니다. 비슷한 글이 넘쳤습니다. 요즘 콜이 진짜 없습니다. 거리에 쥐새끼 한 마리 없어요. 금요일인데 3시간 기다려서 콜 한 건. 연초라 더 심해요. 다들 금주한대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대리기사는 진짜 할 일이 못 됩니다. 빨리 탈출하세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2달째, 2월이 됐습니다. 콜은 더 줄었습니다. 기사는 더 늘었습니다. 카페에서 본 글이 정확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 콜 부르던 손이 대리 일하러 나옵니다. 퇴직자, 폐업한 자영업자, 투잡러, 알바생. 앱만 깔면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요. 진입 장벽이 없으니까요. 면허증만 있으면 됩니다. 카페에 매일 인사글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처음 시작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가게 접고 대리 시작했습니다. 투잡으로 대리하려고요. 유튜브 보고 왔습니다. 저처럼 유튜브 보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술 마시던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술을 줄입니다. 가게 하던 사람들이 폐업하고 대리를 시작합니다. 직장 잘린 사람들이 대리를 시작합니다. 콜은 반으로 줄었는데 기사는 2배로 늘었습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같은 콜을 두고 10명, 20명이 달려드니까 수락 버튼 누르는 속도 싸움이 됐습니다. 콜이 뜨면 1초 안에 눌러야 합니다. 2초면 늦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져갑니다. 콜이 뜨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화장실도 못 갔습니다. 콜 뜨는 동안 화장실 가면 그날 수입이 날아가니까요.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기다리다 지쳐서 집에 간 날도 있었습니다. 4시간 기다렸는데 콜 한 건도 못 잡은 날. 보험료 2만 원만 날린 날. 플랫폼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수수료가 20%였습니다. 만원짜리 콜을 잡으면 2,000원이 플랫폼으로 빠져나갑니다. 어떤 앱은 25%를 떼갔습니다. 콜이 넘치던 시절에는 그래도 견딜만 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20건씩 뛰면 수수료 내고도 남으니까요. 지금은 하루에 2-3건 잡기도 힘든데 거기서 20%를 떼이면 남는 게 없습니다. 카페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수수료 20%만 아니에요. 보험료가 하루에 10,000원에서 30,000원씩 빠져요. 나이 많으면 더 비싸요. 앱 사용료도 있고 프리미엄 콜 받으려면 월정액 내야 해요. 다 떼고 나면 손에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제 경우를 계산해 봤습니다. 콜 하나 잡으면 평균 15,000원. 수수료 20% 3,000원. 보험료 하루 2만원. 킥보드 충전비, 통신비 2,000원. 콜 3건 잡으면 45,000원. 수수료 9,000원. 보험료 2만원. 잡비 2,000원. 실수령 14,000원. 3건 잡아서 14,000원.
한 건당 4,600원. 근데 3건 잡으려면 5시간은 기다려야 합니다. 시간당 2,800원. 최저임금의 3분의 1도 안 됐습니다. 더 무서운 건 알고리즘이었습니다. 플랫폼이 어떤 기사에게 어떤 콜을 주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검은 상자 같았습니다. 컴퓨터가 알아서 배정하는데 그 기준이 뭔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기사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똥콜 거절하면 다음에 좋은 콜 안 온다. 평점 낮으면 콜 배정에서 밀린다. 프리미엄 요금제 안 쓰면 콜이 안 뜬다. 신규 기사는 처음에 콜 많이 주다가 점점 줄인다.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플랫폼이 안 알려주니까요. 물어봐도 영업 비밀이라고만 했습니다. 그냥 느낌으로 알고 서로 조심하라고만 했습니다. 형식상 우리는 개인 사업자였습니다. 사장님이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플랫폼에 종속되어 있었습니다. 콜을 나눠주는 건 플랫폼이고, 가격을 정하는 것도 플랫폼이고, 수수료를 떼가는 것도 플랫폼이니까요. 우리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였습니다. 사장님이라는 호칭은 빈 껍데기였습니다. 카페에 누군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사장이면 왜 가격을 못 정해요? 왜 수수료를 협상 못 해요? 왜 콜 배정 기준을 몰라요? 사장이 아니라 을 중에 을이에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2월 셋째 주 금요일, 그날이 왔습니다. 눈이 왔습니다. 일기예보에서 대설주의보가 내렸습니다. 저녁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펑펑 내렸습니다. 카페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눈 오는 날은 대목이다. 택시 안 잡히니까 대리 부르는 사람 많다. 그 말을 믿고 나갔습니다. 콜이 좀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많았습니다. 눈 오니까 택시가 안 잡힌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콜 하나가 떴습니다. 강남에서 분당까지 예상 금액 28,000원. 차종이 떴습니다. BMW 7 시리즈? 비싼 차였습니다. 억대 차였습니다. 망설였습니다. 카페에서 비싼 차 조심하라는 글 봤었거든요. 보험 한도 초과된다고. 근데 그날따라 콜이 귀했습니다. 눈이 와서 콜이 많다더니 기사도 많이 나왔나 봅니다. 경쟁이 심했습니다. 수락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게 제 인생을 바꾼 결정이었습니다. 출발지로 갔습니다. 강남의 고급 술집 앞이었습니다. 간판이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발레 파킹 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손님이 나왔습니다. 50대 남자.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코트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같은 인상이었습니다. 많이 취해 보였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대리요? 네, 안녕하세요. 차 저기 있어. 검은색 BMW. 차를 봤습니다. BMW 7 시리즈? 새 차 같았습니다. 광이 났습니다. 억대차. 긴장이 됐습니다. 조심해서 운전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손님이 뒷좌석에 탔습니다. 술 냄새가 진했습니다. 많이 마신 것 같았습니다. 분당이야. 정자동. 내비에 찍어줄게. 네, 알겠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부드럽게 출발했습니다. 비싼 차라 그런지 승차감이 달랐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펑펑. 앞이 잘 안 보였습니다. 와이퍼를 최대로 올렸습니다. 그래도 시야가 좁았습니다. 천천히 가야겠다. 속도를 줄였습니다. 40km. 빙판이 무서웠습니다. 강남에서 분당으로 가는 길. 고속도로는 피하고 국도로 갔습니다.
고속도로가 더 빠르지만 눈길에는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당으로 넘어가는 언덕길이 있었습니다. 경사가 있는 길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별거 아닌 길이었습니다. 그날은 달랐습니다. 언덕을 올라가는데 바퀴가 헛돌았습니다.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제설이 안 돼 있었습니다. 빙판이었습니다. 미끄러졌습니다. 차가 옆으로 밀렸습니다. 핸들을 꺾었습니다. 반대쪽으로,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소용없었습니다. 차가 돌았습니다. 180도 반대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가드레일이 보였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안 멈췄습니다. 빙판이니까요. 쾅! 충격이 왔습니다. 에어백이 터지지는 않았습니다. 속도가 느려서. 하지만 충격은 있었습니다. 머리가 핸들에 부딪혔습니다. 이마가 찢어졌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뒤에서 손님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뭐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손님이 뒷좌석에서 일어났습니다. 술이 깬 것 같았습니다. 화가 나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내 차. 죄송합니다. 눈길에 미끄러져서. 미끄러지면 어떡해? 조심해야지. 죄송합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차를 봤습니다. 앞 범퍼가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헤드라이트가 깨졌습니다. 휀다가 들어갔습니다. 가드레일에 긁힌 자국이 길게 나 있었습니다. 억대차. 망했다. 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손님이 내렸습니다. 차를 보더니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거 새 차야. 뽑은 지 한 달밖에 안 됐다고. 죄송합니다. 보험 처리하겠습니다. 보험? 보험이 얼마나 되는데? 내 차가 얼마짜리인 줄 알아?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억 3천이야. 수리비가 얼마 나올지 알아? 1억 3천.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사고 처리를 했습니다. 제 잘못이었습니다. 눈길에 미끄러진 거니까. 단독 사고. 손님이 보험사에 전화했습니다. 제 보험사에도 전화했습니다. 대리운전자 보험.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보험에 한도가 있다는 걸. 제가 가입한 보험은 차량 손해 한도가 4천만 원이었습니다. 4천만 원까지만 보상해 줍니다. 수리비 견적이 나왔습니다. 1,200만 원. 앞 범퍼, 헤드라이트, 휀다, 도장. 전부 수입차 부품이라 비쌌습니다. 보험으로 4천만 원까지는 처리됩니다. 근데 수리비가 1,200만 원이니까 보험으로 다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보험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차량 손해 4천만 원은 차량 가액의 4천만 원까지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수리비 4천만 원까지라는 뜻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면책금이 있었습니다. 자기부담금. 수리비의 일정 비율은 기사가 직접 내야 했습니다. 제 보험의 자기부담금은 수리비의 50%였습니다. 최대 800만 원. 그리고 대물 초과분이 있었습니다. BMW 7 시리즈는 고가 차량이라 보험에서 전액 보장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초과분은 기사가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계산서가 나왔습니다. 수리비 1,200만 원, 보험 보장액 400만 원, 자기부담금 50% 400만 원, 대물 초과분 400만 원, 제가 내야 할 금액 800만 원, 800만 원. 2달 동안 번 돈이 10만 원도 안 됐습니다. 하루아침에 800만 원 빚이 생겼습니다. 손님이 말했습니다. 빨리 처리해. 안 그러면 법적으로 가겠어. 죄송합니다.
처리하겠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아내가 깨어 있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놀랐습니다. 이마에 피가 말라붙어 있었거든요. 여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사고 났어. 사고?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 근데 말이 안 나왔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근데 뭐요? 800만 원 물어줘야 해. 800만 원? 응. 손님 차가 비싼 차였어. 보험 한도 초과래. 아내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였어요? 나도 몰랐어. 보험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어. 유튜브에서는 그런 말 안 했어요? 안 했어. 아니, 했을 수도 있어. 내가 안 본 거겠지.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2달 동안 번 돈 10만 원. 하루아침에 생긴 빚 800만 원. 대리운전. 유튜브에서는 월 500 번다고 했습니다. 그만뒀습니다. 앱을 삭제했습니다. 보험을 해지했습니다. 킥보드는 중고로 팔았습니다. 30만 원 받았습니다. 55만 원 주고 샀는데 30만 원. 25만 원 손해. 끝났습니다. 800만 원은 퇴직금에서 냈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손님이 재촉했거든요. 빨리 안 주면 법적으로 가겠다고. 총 손실을 계산해 봤습니다. 킥보드 구매비 55만 원. 킥보드 판매 30만 원. 킥보드 손실 25만 원. 장비 및 잡비 7만 원. 2달간 보험료 32만 원. 2달간 수수료 12만 원. 2달간 기타 비용 4만 원. 2달간 총 운송료 53만 원. 2달간 총 지출 48만 원. 2달간 순수입 5만 원. 사고 배상금 800만 원. 최종 손실 5만 원 벌고 800만 원 냈습니다. 마이너스 795만 원. 2달 동안 795만 원을 잃었습니다. 이 돈이면 뭘 할 수 있었을까? 795만 원. 편의점 알바 795시간. 시간당 만원이면 한 달에 160시간씩 5달. 마트 캐셔 720시간. 시간당 11,000원이면 한 달에 144시간씩 5달. 저는 그 시간에 뭘 했나요? 2달 동안 밤마다 나가서 얼어 죽을 뻔했습니다. 콜 기다리느라 스마트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새벽에 국도에서 킥보드 타고 달렸습니다. 눈길에서 사고 났습니다. 이마가 찢어졌습니다. 800만 원 물어줬습니다. 왜 실패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 수요가 급감했습니다. 술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회식이 사라졌습니다. 119 캠페인이라는 말이 있더군요. 한 가지 술만 마시고 1차에서 끝내고 9시 전에 집에 간다. 예전에는 1차, 2차, 3차 새벽까지 마시고 대리 불렀습니다. 지금은 맥주 한두 잔 마시고 지하철 타고 집에 갑니다. 카페에서 봤던 댓글이 떠올랐습니다. 요즘 회식해도 1차로 끝나요. 대중교통 타고 귀가해요. 대리 부를 일이 없죠. 술값 비싸, 대리비 비싸, 택시비 비싸, 다 비싸. 그냥 집에서 먹으면 싸요. 저녁 문화가 바뀐 거였습니다. 선진국은 다 그런다고 하더군요. 둘째, 공급이 폭발했습니다. 경기가 나빠지니까 대리운전 시작하는 사람이 급증했습니다. 퇴직자, 폐업한 자영업자, 투잡러. 앱만 깔면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요. 콜 부르던 손이 대리 일하러 나왔습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카페에서 본 댓글. 경기가 어려워지면 콜 부르던 손이 대리 일하러 나옵니다. 악순환이죠. 셋째, 플랫폼이 착취했습니다.
수수료 20%, 보험료, 앱 사용료 다 떼고 나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플랫폼은 위험을 지지 않습니다. 사고가 나도 기사 책임입니다. 콜이 없어도 기사 문제입니다. 우리는 사장님이라 불렸지만 가장 약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넷째, 보험의 함정이 있었습니다. 보험 들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보험에는 한도가 있었습니다. 자기부담금이 있었습니다. 비싼 차는 한도를 초과합니다. 카페에서 경고하는 글 봤었습니다. 비싼 차 콜은 걸으세요. 보험 한도 초과됩니다. 그 말을 무시했습니다. 다섯째, 유튜브가 거짓말했습니다. 하루 25만 원, 월 500. 그 영상들이 사람들을 끌어모았습니다.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그 영상 올리는 사람들은 대리운전으로 돈 버는 게 아닙니다. 조회수로 돈 법니다. 카페에 누군가 이렇게 썼습니다. 대리 유튜버들 하루 순수익 25만 원에서 30만 원씩 잘만 벌더만 뭘 키읔키읔. 그게 진실이었습니다. 유튜브로 버는 거지 대리로 버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섯째, 날씨를 무시했습니다. 눈 오는 날은 위험합니다. 빙판길에서 사고 나면 끝입니다. 카페에서 경고했었습니다. 눈 오는 날 조심하세요. 사고 나면 끝입니다. 그 말을 무시했습니다. 30년 무사고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30년 무사고는 빙판길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결국 핵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 시장이 죽었다. 둘, 위험은 기사가 다 진다. 셋, 유튜브를 믿으면 안 된다. 지금은 어떻게 지내냐고요? 마트 캐셔 알바를 합니다. 주 5일, 오후 1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하루 8시간, 시간당 11,000원, 하루에 88,000원, 한 달에 약 176만 원, 대리운전 2달 동안 번 순수입 5만 원의 35배입니다. 밤에 안 나가도 됩니다. 콜 기다리며 스마트폰만 들여다보지 않아도 됩니다. 새벽에 영하 10도에서 킥보드 타지 않아도 됩니다. 눈길에서 사고 날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비싼 차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확실하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돈이 들어옵니다. 왜 처음부터 이걸 안 했을까? 대리운전은 사장님이라고 불리니까요. 내 시간 내가 정한다는 말이 끌렸으니까요. 유튜브에서 월 500 번다고 했으니까요. 마트 알바는 자존심 상했으니까요. 자존심 때문에 2달을 날린 거였습니다. 795만 원을 날린 거였습니다. 이마에 흉터가 생겼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마트 알바 했으면 됐잖아요. 그때는 자존심이 상했어. 지금은요? 지금은 자존심보다 돈이 중요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께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리운전 정말 하고 싶으신가요? 그럼 이 5가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첫째, 금요일 밤 강남역 앞에 가보셨나요? 사람이 있던가요? 거리에 쥐새끼 한 마리 없다는 말, 과장이 아닙니다. 둘째, 보험 한도 확인하셨나요? 비싼 차 콜 잡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기부담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셋째, 눈 오는 날 빙판길에서 운전할 자신 있으세요? 30년 무사고라도 빙판길에서는 소용없습니다. 넷째, 3시간 기다려서 콜 한 건 잡아도 괜찮으신가요? 수수료 20%에 보험료 2만 원 떼이고도 남는 게 있으신가요? 다섯째, 유튜브 영상이 아니라 실제로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셨나요? 카페 후기를 읽어보셨나요? 5개 다 예면해 보세요. 하나라도 아니오면 하지 마세요. 저는 5개 다 아니오였습니다. 그런데 했습니다. 결과는 795만 원 손실. 마트 알바하세요.
편의점 알바하세요? 시간당 확실하게 10,000원 받으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누군가 자녀분이 대리운전 하겠다고 하면요. 말리세요. 유튜브 영상 보여주지 말고 카페 후기를 보여주세요. 대리기사는 진짜 할 일이 못 됩니다. 빨리 탈출하세요. 그 댓글을 보여주세요. 비싼 차 사고 나면 인생 끝난다는 글을 보여주세요. 확실하게 벌 수 있는 일을 하세요. 유튜브 영상에 속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응원 하나하나는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또 다른 누군가의 800만 원을 지켜줄 수 있는 용기가 됩니다. 대리운전, 사양산업입니다. 지금 들어가시면 늦습니다. 거리에 쥐새끼 한 마리 없다는 말, 과장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눈 오는 날 빙판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직접 겪었습니다. 다음에도 소중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